자, 일단 단락을 한번 크게 잘라보면 문제를 선생님이 다 안 풀어줘서 그렇긴 한데 음, 다음에 문제 이번에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해볼게. 가봅시다. 자, 교통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다. 정보 주체라는 말에 따옴표를 치고 했다는 건 요 용어는 개인으로. 그래서 정보 주체를 개인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나쁘진 않지. 또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데이터의 특징.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모아지고 직접이 아니야. 직접 모아지고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자, 빅데이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게 되면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 그래서 빅데이터 보유자는 기업을 얘기를 한다. 용어에서 딱 따면 되지. 빅데이터가 뭐야? 대량으로 직접 처리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그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럼 빅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뭐 카드 사면 카드사. 내가 카드를 쓰면은 뭐 언제 어느 때 버스를 탔고 뭘 했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 주체는 개인. 자,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돈이 된다는 얘기야. 자, 데이터를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재화로 모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누구에게 있어야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자, 앞에 바로 직전 단락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그랬고, 그러면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라는 것. 재화라는 건 이것도 돈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데이터를 돈, 재화로 보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봤을 때 따지는 권한이 소유권이지. 자, 그럼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 주체로 볼 것이냐. 자, 빅데이터 보유자는 기업, 바꿨으면 돼. 정보 주체는 개인. 두,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시험대로 나올 수 있다. 자, 전자, 빅데이터 보유자는 바로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경제적 가치의 이득을 다 이루어야 된다.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어려울 거 없죠?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유통하고 유통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 그걸로 돈이 계속돼서 오고 가니까 돈이 흐르는 거지. 자, 자, 전자는 1로 보는 거, 후자는 2로 보는 거. 개인으로 본다면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 둬야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후자의 관점, 소유권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고 해서 이것도 봐야 돼.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 말은 뭐야? 빅데이터 보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막는 개념은 아니냐. 후자의 개념이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로 소유권의 주체로 보면 빅데이터 보유자를 개인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아예 독점하지 이득을 혼자 기업이 아니다. 그 소유권에는 개인도 소유권. 그래서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에게 이득이 주어지는 건 만이 아니라 정부 주체 개인에게도 돈이 주어져야 된다. 대가가.
그거야. 그런 논란,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근데 뭐가 옳은지는 몰라. 최근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자, 소유권을 따지는 것에서 이동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적어놨다는 얘기야, 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자, 정보 주체는 개인이죠. 자기가 자기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강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동권은 정보 주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겠네. 빅데이터 보유자라기보다는. 요게 이동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걸 강화했다. 이어서 읽는 것들을 보면 좀 더 가보죠. 데이터 이동권이란, 자, 정의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자, 이게 봐야 돼. 읽을 때 우리 지금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이동권이야. 소유권은 뭐였어? 차이점 뭐가? 그럼 소유권은 어떤 대가, 데이터를 재화로 보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돈을 주고받는 어떤 것으로 봤다는 게 소유권이고, 이동권은 그것과 반대되는 돈이랑 무관하게. 그래서 잠깐 보죠. 데이터를 이동하는 권한.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의입니다. 이제 길어. 정보 주체 누구예요? 개인이. 자기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 빅데이터 보유자. 기업이겠죠? 어떤 기업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내 정보를 이동시켜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개인 본인 혹은 그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대가가 없이 전송하게 하는 권리. 자, 자기 정보라면, 데이터라면 자기 데이터는 자기한테 달라든가 혹은 그 개인이 지정한 제3자한테 이동하다는 거. 그때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입니다. 다만은 이런 게 시험지에 나와요.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소유자, 기업이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법제화 이전에도,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렇게 나눠볼까요? 부분은 이렇게 법제화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명문화됐다는 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제정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때도 어떤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네. 그런데 이는 은행 간 약정, 계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 그럼 법제화 이후로는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자, 법제화 이전과 달라진 지점이지. 확대라는 거. 이전에는 어땠다? 계약에 따라, 기업 간 계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됐는데,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된 이후에는
기업 간 약정이 없어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데이터는 어디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할 수,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끔 됐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법제화 이전에도 있었어. 데이터를 이동이 가능했어. 근데 그때는 부분적이고 계약에 따라.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이 법으로서 도입이 됐을 때 애는 더 확대가 됐다. 부분적인 게 아니라 약정이 없어도. 다시 한번 요 정의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정의를 이렇게 파란색을 좀 칠해볼까? 길지, 정의가. 용어에서 따면 돼. 자, 데이터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대가 없이 이동하라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이동시키는 거야. 뭐?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옮기라고 요청하면 무상으로 옮겨야 되는 권한. 자,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쨌든 비용을 감소시키니까 되게 좋네. 기업. 데이터를 생성하는 비용과 거래 비용. 자, 생성 비용을 주느냐? 생성 비용의 정의예요.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그치? 자, 이번엔 거래 비용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겠죠?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기 정의. 경제 주체에는 누구누가 있냐면요. 개인, 기업, 정부, 경제에서 얘기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이 있을 때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 개인이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이전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원래는 이럴 때는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이에 따라 기업 공유나 유통이 관련사 활성화된다. 직접 한대 샤닝 그리고 그것도 힘든데 이미 만들어진 거 갖다 쓰면 편하지. 직접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고 복제해서 재사하면 되니까. 거래 비용은 계약처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런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 받거나 돈을 주고 팔거나 돈을 받고 팔거나 돈을 주고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개인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쪽으로 보내줘 정보 그러면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 한편 정보 주체가 개인이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 여기에서는 부정적 시각인 거고요. 여기는 긍정적 시각인 거죠. 자, 봅시다.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지.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성 비용.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복제 재사용하는 게 좋아. 신규 기업은 그러면 참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짐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된다. 이게 바로 뭐야? 오히려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돼서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 데이터 이동권 때문에. 그게 같은 말, 이미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있는데 얘가 신규 기업과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얘네가 독점적으로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장은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한테 유리하니까. 내용이 좀 쉽죠. 지난번 했던 것보다. 확인해 보죠. 그대로 갑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잠시만요.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봐봐. 잠깐 시간 줄게.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여기 고스란히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재사용이 쉽고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대로 있어요. 교통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처리된 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돈이 돼요. 오케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 3번. 나머지 선지도 적절한지를 일일이 찾는 거지.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경제적인 가치가 대가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어디? 후자의 견해.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경제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애가 소유권의 경제 주체를 소유권의 주체를 누구로? 정보 주체 개인을 보는 견해인 거야.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확대됐어. 요 그대로 있죠? 정보 주체 행동 양상 관련된 부분까지 도입으로 확대됐어. 범위가. 그래서 5번 선지도 맞지. 내신 대비하려면 모든 선지를 다 분석해줘야 돼. A와 B의 입장에 따라 가부터 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의 입장은 긍정적인 입장이야. 긍정적인 입장이니까 이 중간을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A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A의 입장에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A, 거래 비용 줄일 수 있고 생성 비용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요거는 됐고 여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 이게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렇게 봅시다. B의 입장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뭔가 독점하게 되면. 그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그럼 여기를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지. 또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는 뭔가 위축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는 유통이 활성화돼. 긍정적으로. 이걸로는 틀릴 게 없겠네. 자, 그럼 5번에 1번 선지부터 잠깐 확인해 보면 가가 뭡니까?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보면요. 가와 나가 있을 때 나가 그 개인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죠.
나가 뭐야? 기존 기업. 가는 개인이 지정해서 야, 이쪽으로 데이터 넘겨줘. 라고 지정한대. 돈을 안 받고 넘기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개인이 요청했으니까 무상으로 재사용해요.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며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라면 다가 누구냐면 신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다를 이렇게 하죠. 다, 라, 얘는 신규 기업으로서 데이터가 지극히 적은 라는 기존 기업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드는 게 얘가 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신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비용을 절감할 수 없겠지. 그런데 일단 봅시다.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제3자가 다야. 개인이 뭐야? 야, 내 정보 다한테 줘. 라고 했을 때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돼요. 어떤 기업으로부터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왜? 무상으로 받게 되니까. 이것도 적절합니다. 다. 자, B의 입장에서 다가 라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다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얘가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래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받지 못해. 그럼 얘는 데이터를 새롭게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야지. 그럼 생성 비용이 발생해. 오케이? 그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여기 나오죠? 신규 기업은 봐봐.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럼 쉬워지겠지. 그런데 여기 생성 비용이 근데 발생해.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지. 자, 여기 A와 달리를 가로로 묶어서 일단 B만 봅니다. 자,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자, 그러면 개인이 보이겠어요? 기존 나에서 라로 이동합니다. 이 기존의 정, 정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으로 이동시키면 그래서 라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된지. 왜? 그렇게 되면 독점화가 될 테니까. 한쪽에만 계속 빅데이터가 쌓이니까. 자, B와 달리. 자,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자, 나가 가로 데이터를 이동시킨 겁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려. 누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가 그 데이터를 무상으로 가에게 주면 가는 생성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건 갑니다. 근데 선지를 잘 보세요. 나는 나가 가로 데이터로 이동하고 해서 나가 뭐예요?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고 문장에 써 있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건 데이터를 받은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가가 이득을 취하죠. 이게 틀렸어요. 답은 5번. 이걸 일일이 다 푸는 게 시간이. 이거는 6번 나머지 잘 보시고 여기서 보면 여기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갑이 개인이겠어.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되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자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분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에 대해서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에 계좌 자동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해서 데이터 이동권을 사용한 거지, 갑이. 그래서 A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B은행 그 데이터를 옮기라고 갑은 요청했는데 요청한 대상이 얘네들이야. 그런데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내역은 뭐예요? 기업이 A은행이 분석 가공한 데이터란 말이야. 본문 볼게. 아까 다만이라는 예외가 있었어.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대용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죠? 얘는 데이터 획득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풀고요. 자, 두 번째 거 기술 지문입니다. 2, 3, 4, 5. 보죠.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초정밀 저울은 뭐냐면 아주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거야. 어떻게 될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죠. 봅시다. 쌤, 화면이 좀 많이 끊겨요. 화면이 많이 끊겨? 네. 그래? 잠깐만. 왜 그러지? 이쪽 거. 잠깐만 기다려봐. 와이파이 신호가 잠깐 약해 되나? 지금은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자, 다시 가볼게. 자, 앞전 효과란 도대체 뭐냐? 앞전 효과는 재료의 정의예요. 앞전 효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가 있다는데 보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해. 그게 1차 합전 효과. 두 번째,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반대로 생기네. 한번 보자. 뭐냐면 기계적 변형은 특정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는 건 힘이 가해진다. 압력이 가해진다. 로 이해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해. 쉽게 말하면. 이해됐지? 반대는 그래서 뭐야? 힘, 압력의 압, 전압의 전. 그래서 용어에서 한번 따봐. 압전 효과는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가해져. 명칭 그대로. 그래서 용어를 압전으로 딴 것 같아. 이때 압은 기계적 변형, 즉 재료에 힘이 가해졌을 때,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전기가 발생해. 두 번째, 요게 1차 용어 그대로. 2차는 어때? 2차 압전 효과는 그 반대, 거꾸로. 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볼까? 압전, 요게 1차. 2차는 전기를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겨. 전압을 걸면 압력이 발생해. 그래서 2차. 두 가지. 두 압전 효과 모두 생기는 재료가 압전체. 압전체의 정의야.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압력을 걸어서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전기를 걸어서 기계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때 주로 쓰이는 게 수정. 수정은 압전체. 자,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이 보통 직류, 교류 중에 교류인데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압을 가하면 뭐가 생겨? 압전. 전압을 가하면 압력, 기계적 변형이 생기겠지.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진동이 바로 기계적 변형이겠지. 전압을 가했더니 수정에 진동이 생긴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교류 전압의 주파수를 소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 자, 수정 진동자는 어떤 거다? 수정 그 자체의 고유 주파수가 있고 전압의 주파수도 있는데 이 둘을 일치시켰을 때 큰 폭의 진동을 갖게 되는 게 수정 진동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고유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단어 뜻 자체가. 고유라는 건 그것만이 가지는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이런 겁니다. 이게 고유예요. 그래서 여기 고유 주파수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줍니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 말 그대로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재료가 같아도 앞전체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면 달라져. 그래서 수정 진동자에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만들어진 수정 진동자가 있을 때
그것이 고유 주파 똑같이 또 만드는데 얘는 좀 작고 두께는 똑같아서 좀 작게 만들면 얘가 가진 고유 주파수를 A라고 한다면 뭐 12라고 한다면 얘는 뭐 5가 된다든지 얘는 10이고 얘는 5가 된다든지 이렇게 각자 수정 진동자마다 만들어질 때 정해진다는 거야 고유 주파수. 자, 그다음 또 자,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아무것도 안 달라붙어 있을 땐 그렇게 고정돼서 진동하던 주파수가 질량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수정 진동자의 경우 먼지가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 높았던 고유 주파수에서 그 주파수가 감소한다. 자, 수정 진단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에서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문제지 지금 고민이. 아니 초정밀졸은 미세 물질의 질량, 기체 분자나 DNA 어떻게 잴 수 있는 거지 했더니 수정 진동자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잴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한다랑 같은 말. 식은 알아둡시다.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한다. 이 말과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자, 질량 민감도 재는 방법. 질량에 따른 민감도라고 할 때 뭘로 나눠요? 나눠보니까 분모가 질량으로 측정한 질량으로 주파수의 변화량을 질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똑같은 질량에 대해서 주파수의 변화량이 엄청 크니까 질량 민감도도 크게 돼.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고정돼 있을 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 민감도는 작아지겠지. 이해되지? 식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요 세모는 변화량이에요. 자, 다른 물질과 다르게 수정 진동자는 대단히 질량 민감도가 크다. 동일한 질량에 대해 주파수의 변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주 살짝의 질량 증가에도 주파수가 크게 움직인다. 물론 질량이 늘면 주파수는 변화량은 커지는 거고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5달러까지 가야 되네. 자, 특정 기체의 농도 감지 그 방법 관련된 겁니다.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정해진 어떤 종류의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죠? 왜?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이 증가할 테니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달라붙으면 주파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아. 왜? 질량 특정 기체가 달라붙을 대로 다 달라붙어서 더 이상
더 달라붙지 못해. 여기에. 그러면 달라붙는 양만큼 일정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특정 진동자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글씨가 이래 수 있는 기체 수를 기체 분자의 수를 100이라고 예를 든다면 1부터 점차 달라붙어 가지고 80, 90, 99, 100까지 늘어나서 달라붙을 땐 촘촘히 달라붙을 때 계속해서 질량이 늘어나면서 기체 때문에 늘어나겠죠. 그런데 100을 넘어서서 더 이제는 100 정도의 숫자가 달라붙으면 더 이상 기체 분자가 달라붙을 수 없다고 칩시다. 더 이상 안 늘겠죠. 그럼 100인 상태로 달라붙어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되겠지. 그렇다면 100이 될 때까지는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이후부터는 쭉 감소된 그 상태를 유지. 그 얘기예요. 일정 값을 유지한다. 자, 일정 시점이 되면 감소하다가 일정 값을 유지한다. 주파수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 되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100이라고 달라붙은 게 최대 숫자라고 한다면 어떤 여러 기체가 뒤섞여 있는 데에서 앞전소자가 있는데 잘 봐봐. 여기에 해당 기체 수가 50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50 정도만 달라붙어서 질량이 늘었을 때랑 100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늘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100이 달라붙었을 때 주파수가 10 줄어가지고 10이 됐다고 칩시다. 10으로 쭉 유지된다. 근데 50일 때는 20이야. 주파수가 감소해서 여기서 50개가 더 붙어야 10으로까지 줄어드는데 더 이상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지. 자, 다시 말이 어려워.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다는 건 자, 여기 지금 사례로 든 걸 가지고 볼게. 어느 기체가 뒤섞여 있는 그 공간 안에 해당 앞전소자를 수정 진동자를 넣고 그랬을 때 여기 그 기체를 우리 A 기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안에 혼합된 기체는 A 기체가 50개밖에 없어. 100개까지 달라붙을 수 있는데 50개밖에 없다면 이 A 기체가 50개 정도가 여기에 붙겠지. 그럼 이때는 질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게 유지되고 얘는 50에서 더 이상 달라붙을 기체가 없으니까 50만 달라붙은 채 질량이 늘어나지만 얘보단 적게 늘어나지. 위의 경우보다. 그럼 주파수 감소는 질량에 비례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100이 붙었을 때 주파수를 10이라고 한다면 50이 붙었을 땐 감소되는 게 좀 적어서 20 정도의 주파수를 보일 때 그죠? 농도가 낮잖아요. 농도가 낮으면 유지되는 주파수의 크기가 크다. 농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 유지되는 주파수의 크기가 더 작다. 이해가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제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입니다. 시간.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시가 짧을수록 그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측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되게 느리게 50개가 붙는다고 칩시다. 그럼 50이라는 농도를 알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시간 걸려서 달라붙는다고 치는 거고. 그런데 1분 만에 순식간에 달라붙는다고 칩시다. 그럼 농도 알 수 있죠. 더 빨리.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A만 붙어야 되는데 B라는 기체도 같이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의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당연하겠지.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100이 달라붙었을 때 어떤 주파수로 변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거지. 10이 붙어 있을 때 주파수가 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A라는 기체가 10이 달라붙으면 주파수는 어떻게 측정되냐면 뭐 80이라고 칩시다. 20이 붙으면 뭐 70, 30이 붙으면 뭐 60,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미리 측정되는 것들 우리가 봐야 결국 50까지 갑시다. 41대 50, 51대 뭐 40 이렇게 줄어든다고 쳐보죠. 주파수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걸 사전에 알고 있어야 어느 기체 안에 집어넣었을 때 A라는 기체가 50 정도 있구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주파수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주파수를 보여주는데 그 주파수가 40의 주파수를 계속 보여줘. 그럼 이 안에는 농도가 어떻게 돼 있다? 50 정도의 농도가 붙어 있다. 원래는 100까지 붙을 수 있는데. 그러면 농도를 파악할 수 있지. 봐봐.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다고 쳐봐. 이런 정보가 없어. 이게 없다고 쳐. 지금 여기 50이라서 좀 50인지도 몰라. 근데 측정을 해봤어. 근데 주파수가 40이 나왔어. 40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가 붙었을 때 질량이 얼마나 붙었을 때 주파수가 40이 나오는지를 재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지. 주파수만 확인할 수 있지. 어떤 농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40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아.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워.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농도를 알 수 없어.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미리 측정해.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A 기체가 농도가 어떤지 몰라.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주파수가 딱 변했는데 주파수가 50이야. 40 정도 들어있구나. 기체가. 그래서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 자,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어떻게 나눠요? 농도 분의 주파수 변화량. 쟤랑 비슷하죠? 질량 민감도랑 여기랑 별건 없습니다. 질량이나 농도나 크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문제 풉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제작 방법 설명 안 했어요.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 장단점 없습니다. 개념은 여기 정의했죠.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 구조 설명 안 해요.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작동 과정도 안 나와 있어요. 답은 5번.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여기 있었지? 질량이 기체가 붙을수록 달라붙을수록 질량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감소한다는 거.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여기 있었지. 미리 측정해 놓고 그리고 측정하는 거야.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어디 나오니? 일일이 찾아서 보는 거야. 수정이 주로 쓰인다라는 건 수정이 아닌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앞전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전에 보이는 재료가 있다.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그쵸? 모르면 찾아가는 겁니다. 저 단어를 들어있는 부분. 절단 가공하여 특정 방향으로 원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수정 진동자를 앞전체로 사용하는 거죠.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 일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을 잰다. 이것도 적절하죠.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답이 4번이네. 왜 그래? 같은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나오면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져. 모양이 같더라도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고유 주파수는 달라져요. 다음 건 나중에 하고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뭐죠? 수정 진동자 일일이 찾아 들어가도 됩니다.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 앞전체는 로 수정이 쓰이는데 앞전체는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를 다 가지는 것이 앞전체였으니까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기억에서는 수정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아까 전압을 가하면 진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기계적 변형이 진동이에요. 여기에서는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그쵸? 귀찮으면 찾아가면 됩니다.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서 전압을 가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수정 진동자.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춰서 해서 증폭시키죠. 진동을. 답은 5번. 안 봐도. 가볼게.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고유라는 건 뭐라 그랬어? 그것만이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달라붙어 있으면 항상 해당 주파수, 특정 주파수를 보여줘. 전압이 얼마나 가해지든 상관이 없어. 고유 주파수 자체의 정의가 뭐야?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 그 앞전체에 먼지가 달라붙어도 고유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감소할 뿐 해당 수정 진동자의 고유 주파수는 늘 항상 고유 주파수는 그대로야. 그걸 기준으로 질량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감소할 뿐이지. 싹 다 아무것도 없이 먼지 없이 깨끗할 때 재는 주파수는 항상 같아. 전압은 질량을 늘리지 않아. 앞전체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건 질량이야. 먼지 같은 거 달라붙었을 때. 전압과 주파수가 전압에 의해 고유 주파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11번
그럼 답을 그냥 얘기해 볼게. 자, 적절한 거 찾습니다. 알코올을 감지하는 A와 B를 이용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혼합기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거야.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만을 달라붙어. A와 B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 음, 일정 농도 달라붙을 수 있을 만큼 달라붙은 거지. 자, 여기서 B를 볼게. 자, B에 달라붙은 알코올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 값은, 자, 얘랑 비교하는 거야.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 말이 어려워. 자, B냐 A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번 선지 잘 봐봐. 자, B라고 하는 진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알코올 감지기. 그리고 이 안에 알코올의 양이, 알코올이 100이 붙었다 치죠.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야. 다른 기체가 근데 달라붙었어. 알코올이 아니라 뭐 A라고 하는 기체가 뭐 한 50 달라붙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붙은 다음에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때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 양이 똑같은 B인데 여기에 알코올이 100이 붙어. 여기 알코올만 붙었을 때 이때 질량 둘을 비교하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1번의 경우가 질량이 더 크고 2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지. 질량이 작으면 질량이 클수록 주파수는 작아지는 거지. 질량이 작으면 주파수는 크고. 그럼 둘을 비교하는 거야. 요때. 이때 주파수 값은 1번 얘기하는 거지. 1번은 2번에 비해 주파수가 작다. 질량이 더 늘어나 있으니까. 알코올 똑같이 100 붙어 있는데 다른 기체가 더 붙었네. 질량이 더 늘어나네. 주파수는 더 작아질 수밖에. 그래서 더 작겠고. 1번의 경우가.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 요거는 내가 녹화된 거니까 내가 다시 올려서 유튜브